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이은화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때는 1980년대 초 이은화가 30살이던 해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의 한창이었고 전통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런 시절에 은화는 특별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전통주를 되살리는 것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마시던 그 맛있는 술을 왜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을까? 은화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게서 배운 전통주 제조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쌀의 상태를 보는 눈, 발효 상태를 알아채는 후각,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스럽게 빚는 마음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었죠. 남편 한대수는 당시 지역의 작은 회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계사였습니다. 은화가 전통주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여자가 술 만드는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은화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작은 창고 하나를 얻어서 혼자 술을 빚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 손님도 거의 없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 대수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런 일로 언제 돈을 벌겠어?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하지만 은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점점 더 맛있는 술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은화가 만든 전통주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날부터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여보, 이제 정말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남편 대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아내의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관심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회계사니까 사업 관리는 내가 맡을게. 그리고 대외적인 일도 남자인 내가 하는 게 좋겠어. 은화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도와준다니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항상 한대수 대표의 전통주 사업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은화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도 항상 남편이 나가서 대답했죠. 아내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예요. 실제 사업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은화는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부부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밖에서 대표 역할을 해주면 자신은 뒤에서 묵묵히 술만 빚으면 된다고 여겼죠. 하지만 은화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자기 명의로 하려고 하자 조용히 대비책을 세웠어요. 회사 설립 서류를 작성할 때도 지분 등록을 할 때도 은화는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여보, 왜 회사 서류를 당신 이름으로 해? 세무상 유리하다고 회계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사이에 뭐가 중요해?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작은 전통주 회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되었어요. 매출도 수십억에서 수백억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이 아는 것은 여전히 한대수 대표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은화는 그저 내조를 잘하는 아내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남편이 가끔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자리에서는 절대 은화의 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화는 이런 상황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진짜 위치를 아무도 모르니까 언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은화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30년이 지나면서 회사는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공장도 여러 개 생기고
직원도 수백 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은화만이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2023년 가을,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화는 늘 그랬듯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하지만 남편 대수에게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대수는 침대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여보, 여보. 은화의 비명소리에 이웃들이 달려왔습니다. 구급차도 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대수는 그렇게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아들 지훈과 며느리 소희가 맡았습니다. 은화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으니까 아무리 서운한 일이 많았어도 빈자리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 소희는 그때까지는 다정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은화 옆에서 함께 눈물도 흘렸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지.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3일장을 치른 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소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야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은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나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런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어머니,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기 싫어요. 하지만 세무서에서 상속세 관련해서 연락이 왔거든요.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아들 지훈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소의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셨으니까 상속 문제가 복잡할 거예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요. 은화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니요. 그런데 회사 일은 정태호 사장님이 알아서 하고 계시잖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소유권은 저희 가족 것이니까요. 어머니 한 분이서는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소희의 말투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화는 아직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어서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며칠 후 소희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지분을 저희 명의로 이전하는 게 어떨까요?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고 관리도 편하고요. 지분을 너희 명의로. 네,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것이니까 미리 해두면 세금도 아낄 수 있어요. 어머니는 편하게 지내시고요. 지훈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미리 증여하면 훨씬 유리해요. 은화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서두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어머니, 너무 오래 미루면 안 돼요.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고요. 소희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은화는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됩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는데 지훈과 소희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빨리 서류 정리해야 해. 어머니가 계속 미루시면 어떡해. 걱정 마. 어머니는 이런 일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그런데 정태호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이 실무를 다 알고 있잖아. 걱정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상 우리가 주인이야.
정태호는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고 은화는 깜짝 놀라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식들이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소희의 태도가 더욱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뭔가 재촉하는 말투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빨리 결정하셔야죠. 서두를 필요 없잖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지훈이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요. 아, 진짜 속마음이 나왔구나. 은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것은 회사 관리가 아니라 그 돈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런 복잡한 일은 저희가 맡는 게 좋겠어요. 복잡한 일이라니. 은화가 30년 넘게 직접 키워온 사업을 복잡한 일이라고 표현하다니요. 그날 밤 은화는 오랜만에 자신의 비밀 서류함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설립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 등기부등본을 보니 대표이사는 남편 대수였지만 실제 지분 80%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20%만 남편 명의였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조용히 살았는지. 은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와 아들은 남편이 죽으면 회사가 자동으로 자신들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일주일 후 소희는 더 이상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결정해 주세요. 저희도 기다릴 수 없어요. 그렇게 급할 것 없잖니. 어머니가 자꾸 미루시니까 저희가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솔직히 어머니는 이런 일 처리할 능력이 있으세요? 은화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키워온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다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니? 간단해요. 어머니는 편안히 지내시고 회사 일은 저희가 다 맡는 거예요. 그리고 소희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이런 복잡한 사업 모르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 순간 은화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며느리와 아들이 원한다면 게임을 한번 해보자.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게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해시태그 챕터 3 탐욕에 취한 가족들 4200자. 그 다음 날 소희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 상속 서류를 준비했어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소희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은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회사의 모든 지분을 지훈과 소희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니? 상속 처리 서류예요. 어머니께서 복잡한 회사 일로 고생하실 필요 없도록 저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지훈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제일 깔끔해요.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엄마는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은화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너무 성급하고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니. 소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계획? 그때 은화는 알게 되었습니다. 소희가 이미 회사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를 해뒀다는 사실을요. 이 회사 연 매출이 300억이 넘더라고요. 순이익도 50억은 될 거예요. 이런 큰 돈을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관리하세요? 소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훈이도 이제 40대인데 아직도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참에 회사를 물려받아서 제대로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 진짜 속마음이 나왔구나.
은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돈과 권력이 목적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어머니, 나이도 많으신데 이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잘할게요. 하지만 은하는 여전히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소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설마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의심하세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어떻게 해요? 소희는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은하는 이제 구별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소희는 아예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태호 사장이 어제 연락했어요. 회사 운영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태호 사장이 그런 말을?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회사에 가봤어요. 소희가 회사에 갔다고. 은하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회사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 가다니요. 가서 뭘 했니? 직원들하고 이야기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오래된 직원들은 나이 먹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은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구조 조정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고. 구조 조정? 네, 늙은 직원들 정리하고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회사가 발전하죠. 은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늙은 직원들은 은하와 함께 이 회사를 키워온 동료들이었어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소희는 그들을 그저 정리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도 만났어요. 투자자? 소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김철민이라는 분인데 해외 바이어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전통주를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하는 불안했습니다. 소희가 혼자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머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뺏겨요. 그리고 소희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루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어요. 다른 방법?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혹시 치매기가 있으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치매라니. 은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기억도 안 좋아지시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이런 상태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소희는 계속해서 은하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어떨까요? 좋은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거기서 편안히 지내시면서 건강관리 받으시고. 요양원이라니. 은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에서는 24시간 돌봐주니까 훨씬 안전해요. 지우는 내내 말이 없다가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소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엄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하는구나. 은하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은 정말 복잡해요. 엄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예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어머니, 내일 요양원 구경 가볼까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나는 가기 싫어.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모여서 상의한 결과예요. 가족들이 상의했다고.
은화는 언제 그런 상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빼고 한 상의였겠죠. 며칠 후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화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소희는 큰딸 지민과 둘째 아들 지웅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매가 심해지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해야 해요. 지민은 바로 달려왔습니다. 진짜야? 엄마가 치매에. 네, 계속 같은 말 반복하시고 판단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요. 하지만 지민의 관심사는 어머니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요.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지민은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몫은 얼마나 돼? 회사 지분도 있고 부동산도 있잖아. 언니, 차근차근 나눠서 처리해요. 하지만 지민은 성급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당장 확실하게 해야 해. 나 빚도 있고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자 둘째 아들 지웅도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 너는 뭔데? 넌 이미 회사 돈 빼돌린 거 들켰잖아. 그건 잠깐 빌린 거야. 형제자매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몫만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소희는 이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회사 경영권은 저희가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가족이 손해보지 않고 공평하게 나눌 수 있어요. 결국 세 자녀는 소희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각자 당장 필요한 돈 때문에 급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요. 은화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각오를 하자. 그리고 은화는 30년 동안 준비해온 비밀 무기를 꺼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